10번 물권적 청권 1번 방해자의 귀책 사유를 요하지 않죠.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도 물권적 청권이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2번 지역권은 반환 청권이 인정 안 된다 그랬고요. 3번 저당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권이 인정되고요. 4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것도 물권적 청권이죠. 이 물권적 청권에 손해배상 청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아까? 네. 물권적 청권과 손해배상 청권은 별개다. 5번 틀렸죠? 맨날 나와요. 예방과 함께 X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그러니까 예방 청권 나오면 손해배상의 담보하고 연결 구조가 그 접속사가 뭐가 되는지 먼저 딱 보세요. 예방 또는 예방과 함께가 아니라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11번에 1번 물권과 물권적 청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2번 간접점유자도 점유자니까 물권적 청권을 그 간접점유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지요. 3번 지역권 저당권 반환 청권 없고요. 유치권은 아예 없고요. 4번 현재 침해 상태를 발생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물권의 침해를 야기한 자가 아니면 물권적 청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없어요. 다만 스스로 물권을 침해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그 사람이 침해를 하고 있다면 소유자의 입장에서 그럴 때는 물권적 청권 행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번도 조금 약간 현재 침해 상태를 이렇게 해야 돼요. 현재 침해 상태를 발생시키고 있다면 스스로 침해를 야기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물권적 청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아까 우리 갑수요 건물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거 어디 갔어요? 그림. 이 경우 보면 얘는 건물을 샀잖아요. 모르고 살 수 있잖아요. 얘가 처음부터 침해한 건 아니죠. 근데 어찌됐건 얘도 침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처음부터 얘가 무단 건물을 지은 건 아니지만 얘가 스스로 침해를 야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를 상대로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현재 침해 상태를 발생시키고 있다면 그 사람이 최초에 스스로 침해를 야기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물권적 청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해야 옳은 짐이 됩니다. 그래서 4번도 지금 제가 볼 땐 틀린 걸로 봐주셔야 돼요. 쉽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직접 처음부터 침해한 자가 아니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현재 물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사람을 상대로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 5번은 점유물 반환 청권에 있어서 상대방이 누구였죠?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침탈자의 악의 특별승계인. 그러니까 5번도 틀렸죠. 답이 5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5번으로 되어 있을 텐데 4번도 틀린 걸로 봐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권은 안 된다. 12번 A 소유 시계를 B가 훔쳐서 이 침탈자네요. 그렇죠? C에게 맡겨놨어요. 그럼 B는 간접점유자, C는 직접점유자. 근데 C 밑에서 일하는 직원 D니까 D는 점유보조자. 직원이니까 점유보조자. 직원.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물권적 청권 행사하는가? 간접점유자, 직접점유자. B, C. D는 안 돼요. 점유보조자는 안 돼요. 네. 어디 점유보조자란 말이 있냐 이 자식아. 직원. 가게 점원. 네. 가게 점원 아니잖아요. 아니 일하는 직원이 점원이라고 생각해. 플리즈 제발. 네. 점유보조자. 네. 아시겠죠? 꼭 가게 점원이라고 돼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밑에서 일하는 직원. 점유보조자입니다. 13번 본권의 터잡아 물권적 청권을 가지는 자. 물권자 골라내면 돼요. 기업 가등기 담보권자 저당권자. 물권자죠. 니은 지상권자 전세권자. 디귿 유치권자는 안 된다 그랬고요. 계약 명의 신탁자는 지 이름으로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물권적 청권 행사 못한다 그랬어요. 미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산 놈 아직 등기 안 됐죠. 소유권 없으니까. 부동산 점유칠서 완성된 등기 아직 안 했어요. 소유권 없죠? 소유권을 팔아먹은 양도자. 소유권 없죠? 그럼 결국은 쭉 없고 기억, 니은 두 놈만.
기억, 니은 두 놈만. 14번, 1번. 점유회수 청구권이라고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있었죠.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그 1년 무슨 기간? 출소기간. 2번. 소유물의 점유를 침탈당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의 터잡아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점유권의 터잡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차이는 소유권의 터잡은 건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라는 제한이 없는 반면에 점유권의 터잡은 반환 청구는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항을 뭐 이런 제한은 있을 수 있죠. 3번 점유보조자 빼야 되죠. 점유보조자는 맞지만 간접점유자를 빼야 되죠. 간접점유자는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4번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는 소유권에 의한 거죠. 현재 소유자가 현재 등기 명의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소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5번은 직접 점유자가 자의로, 즉 임차인이 자의로 물건을 제3자에게 넘겨줬다면 직접 점유자의 점유는 침탈된 게 아니니까 간접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15번 1. 침탈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이죠. 이런 거 참 진짜.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2번 소유권에 터잡은 거. 3번 제3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점유를 침탈했을 때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 안 된다 그랬죠.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 인정 안 되고요. 4번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임차한 사람, 아까 임차인을 상대로는 철거 청구할 수 없다.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는. 5번은 명의신탁자는 지 이름으로 등기가 안 돼 있죠. 따라서 수탁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방해를 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5번이 답이죠. 5번 옳은 거, 2번도 옳은 거 두 개. 옳은 거 두 개, 2번, 5번. 16번. 기업 갑의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을로부터 다시 전매하여 이전 등기 전에 건물을 점유 중인 병. 갑의 건물을 을한테 팔았죠. 을이 다시 병한테 팔았죠. 등기는 안 하고 있죠. 그럼 건물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어요? 갑. 근데 갑이 아무리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승계인한테 돌려달라. 그럼 매수인의 승계는 뭐라 그래요? 너 나한테 돈 받고 팔아먹었잖냐 이 자식아. 말할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을, 병은 갑의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니은 저당권이나 가등기 권리자 반환 청구권 없죠. 그렇죠? 그러나 저당권자는 방해제거나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청구권 보존 가등기 권리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법상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빼야 되죠. 청구권 보존 가등기 권리자. 디귿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고요. 우리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권과 함께 발생한다. 불가항력적일 때는 물권적 청구권만. 미음 물권이 이전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인정되죠. 그러니까 물권이 이전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구물권자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는 뭐하고 같이 이전된다? 물권과 함께 이전된다. 옳은 것 없다죠? 다 틀렸네요. 17번 주둥이 아파요. 2번 과 함께 띠. 17번에 2번 과 함께 띠.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5번의 임차권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등기하면 대항력 생기죠. 마침 물권하고 비스무리해진다 그랬습니다. 18번 소유자 갑으로부터 가옥을 임차하여 점유한 을을 병이 불법으로 몰아내고 가옥을 현재 점유하고 있을 때 소유자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임차인 을은 임차권은 안 되지만 점유권에 터잡아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임차인 을은 임차권이 아니라 점유권이 병에 의해서 침탈됐으니까 2번. 3번 갑은 병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 갖지 않는다. 갖죠?
잘 보세요. 직접점유자 을의 점유가 제3자에서 침탈됐으니까 간접점유자 갑도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4번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해야 되고요. 그게 지나면 점유물 반환 청구는 안 된다 그랬고요. 5번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채권의 터잡은 방해 배개 청구는 없죠. 다만 대항력을 갖추면 등기에서 대항력을 갖추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등기하지 않는 이상 임차권의 터잡은 방해 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는 없다. 틀린 거 3번. 19번 갑소유 땅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했습니다. 이때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했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는 누구다? 건물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다. 을이니까 1번 갑은 을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건물 소유자한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2번 갑으로부터 토지를 사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갑은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더 이상 을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3번 을이 정에게 건물을 팔았어. 대금 전부 받았어. 인도했어. 근데 아직 미등기야. 그래도 갑은 정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놈. 아까 여기 그림에서 이놈. 여기서 병, 이놈. 소유권은 없지만 뭐는 있다. 철거할 수 있는 지위는 있다. 4번 만약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다음에 땅에 대해서 건물을 축조했는데 을의 허락 없이 무가 건물을 점유? 그러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한 무에 대해서 건물에서 나가라! 건물을 돌려달라 할 수 있는 사람은 건물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 갑은 토지 소유자. 을은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이면서 건물 소유자. 을이 건물을 축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을이 소유자예요. 갑이 아니라 을은 무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갑은 안 돼요. 갑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에요. 5번 만약 갑으로부터 을이 토지를 임차한 다음에 그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아니한 채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 상태에서 땅을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건물 소유자는 을이 미등기 건물이야. 자, 을이 토지 임차인이에요. 토지 임차인. 근데 임차권을 등기 안 했으니까 대항력 없어요. 이때라도 얘는 622조에 터잡아 건물을 소유권 등기하면 대항력을 갖춰요. 근데 건물도 아직 등기된 상태가 아니니까 이래저래 을은 대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토지 소유자 병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만약에 이게 등기 건물의 소유자라고 나오면 대항이 가능해요. 622조에서. 그렇죠? 등기 건물의 소유자 그러면. 20번. 물권적 청구권 무지하게 많아요. 네. 1.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건물 대금을 전부 지급한 상태라면 직접 소유물 반환을 청구해서 안 된다니까.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2번 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보존 등기가 된 다음에 이에 터잡아 저당권이 설정됐다. 저당권도 무효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는 등기 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3번 갑소유 땅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을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면 갑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모두 방해 배제 청구권도 병에게 넘겨준 거니까 갑은 더 이상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상실한다. 4번 소유자 갑으로부터 을이 토지를 매수받고 인도받았으나 아직 등기를 갖추지 않고 다시 병에게 전매,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갑은 매수인 을이나 을의 승계인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5번 갑소유 건물의 을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되었다. 병에게 이전 등기됐다. 깡그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등기인 공신력 인정 안 된다. 그쵸? 을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됐으니까 이건 무효 등기예요. 병이 이거 믿고 저당권을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은 깡그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조심하실 것은요. 지금 등기부상
을 이름으로 저당권이 등기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무효 등기지만. 그걸 병이 넘겨받았을 거 아니에요. 병은 부기 등기로 넘겨받죠. 외형상 얘는 저당권 양도인이고요. 얘는 저당권 양수인인데 말소 청구는 누굴 상대로 한다고 했어요? 양수인을 상대로. 그렇죠? and 이 양수인을 상대로 부기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뭘 말소 청구? 설정등기 말소 청구. 그래서 양수인 병을 상대로 설정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혹시라도 이걸 병을 상대로 부기등기 말소를 청구하면 그러면 틀려요. 부기등기되어 있는 병을 상대로 을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설정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명의 설정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인 병등기도 말소 이렇게 돼요. 21번 기업 저당권은 반환청권 인정 안 된다 그랬고요. 니은 점유권은 기간 제한 1년이 있지만 소유권은 제한 없고요. 디귿은 타인의 사기에 의해서 점유물을 인도했으니까 침탈이 아니죠. 그러니까 점유물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고요. 리얼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을 당했네요. 이때 간접 점유자는 그 침탈자에게 뭐라 그런다 그랬죠?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하라. 단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을 때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런데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을 때 자신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죠. 있다 그래. 있다. 예? 207조. 간접 점유자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특칙 207조. 미음은 점유를 침탈한 자로부터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 점유물을 취득했다. 이건 보호되죠. 점유물 반환 청구는 악의 특별 승계인한테 나타났다 그랬으니까 선의 특별 승계인은 보호되고 이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 보호되면 요놈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엄폐물의 법칙이죠. 엄폐물의 법칙. 그래서 선의 특별 승계인이 다시 악의 전득자에게 넘겨줬을 때 그 악의 전득자에게는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미음, 엄폐물의 법칙. 예? 옳은 거 두 개, 니은, 미음. 22번 갑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X 토지를 을에게 팔았다. 을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다. 1번 을이 X 토지를 인도받은 지 10년이 경과하면 갑은 을에게 등기척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해서 반환 청구했을 때 D. 부동산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점유를 승계시켜줬을 때 이전 등기척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번 미등기자인 을이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인도했다.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갑은 을과 을의 승계인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병은 거절할 수 있다. 2번 옳은 지문. 3번 제3자 병이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 을은 소유자 아닙니다. 을은 아직 등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접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4번 갑은 자신 소유권에 터잡아 미등기 점유자 을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안 된다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승계인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 취소하지 않는 한. 5번 제3자 병이 무단으로 토지에 건물을 신축했고 그 건물을 정에게 임대 정은 임차인이에요. 정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자, 지금 물권적 청구권이 제일 좀 앞에 있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죠. 지문이 까다로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오는 게 전형적으로 몇 개 딱 있어요. 그렇죠? 사람만 바뀌고 순서만 앞뒤로 바꿨지 그놈이에요. 맨날 뭐 건물 땅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네, 이걸 뭐 팔았네, 근데 아직 등기 안 했네. 맨 그놈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딱 압축해서 몇 가지만 쫙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물권적 청구권까지 했고요. 이제 물권 변동.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물권 총론 중에는. 물권의 변동은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하죠.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하고 원인이 두 개가 있죠. 법률 행위에 의한 것과 법률 규정에 의한 것.
다만 우리 민법은 부동산과 동산을 나눠서 크게 네 가지 틀이 있다 그랬어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그래서 각각 186조부터 190조까지 조문을 쫙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이제 그걸 보는 건데 그거 보기 전에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 그랬어요. 물권 변동의 원칙. 첫째가 공시 원칙. 공시하라. 드러내라. 동시해라.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동산은 점유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공시 원칙을 관철하는 방법으로 성립요건주의하고 효력요건, 대항요건주의가 있었죠? 우리 민법은 무슨 요건주의? 성립요건주의.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등기까지 해야 한다. 반면에 이거는 등기 없이도 물권은 변동되지만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두 가지 대립이 있고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공시 원칙은 부동산 물권 변동에도 인정되고 동산 물권 변동에도 인정되고 물권 변동 이외의 혼인이라든가 특허권이라든가 각종 물권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공시 원칙이 인정된다. 공신의 원칙, 무효등기나 무효점유, 권리자 아닌 자의 점유나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원칙을 말하는데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 안 돼. 동산에만 인정돼. 동산, 선의, 취득. 그거 하나 쫙 머릿속에 넣으시면 된다. 그러니까 공신 원칙은 우리 민법상 부동산에는 채택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로 공신의 원칙도 외관을 존중하고 껍데기를 존중하고 거래 안전 신속을 보호하고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하는 제도인데 이게 꼭 물권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표현 대리 같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같은 이렇게 껍데기가 봤을 때 마치 권리자처럼 보이는 요걸 보호하는 제도는 다 공신의 원칙으로 묶을 수 있다. 물권 관계 이외의 관계에도 공신의 원칙이 확대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구별. 다 필요 없고 일단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별개의 권리냐 아니냐 아니다.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 따라서 채권행위에 문제가 생기면 물권행위도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사례. 각과 을이 계약을 했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이게 물권행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약이 실효가 됐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취하는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계약이 실효가 되면 을 등기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 그것도 소급해서 복귀. 해제 조건의 경우에는 장래 복귀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무효, 취소, 해제가 되었을 때는 소급해서 복귀하고 그래서 갑은 복귀된 소유권에 터잡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이 말소 등기 청구는 복귀된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에 걸리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말소가 되기 전에 요 사이에 소유권은 갑에게 되돌아와 있지만 등기는 을에게 남아있어서 이놈과 거래하는 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얘는 원칙 보호받지 못한다. 에? 등기에 공신력 인정되지 않으니까. 따라서 얘가 보호되려면 특별 규정이 필요하다. 제3자 보호 규정이. 여기까지. 일단 물권 변동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들 쫙 이렇게 간단히 아시는 내용이네요. 표정이 다 안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으로 나눌 때 부동산 물권 변동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 첫째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등기 함으로써 변동이 된다.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성립요건주의. 애매한 것들이 있더라. 등기해야 되는지 등기 안 해도 되는지 문제가 되는 것들 그거 골라내야 된다. 등기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매매, 교환, 증여 뭐 이런 계약 나오는 거 그렇죠? 매매, 예약 완결권의 행사,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 이런 것들 등기해야 된다. 잘 나오는 거 점유 취득 시효환사, 이행 판결 뭐가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공유물 분할 협의, 공유물 분할 판결이 아니라 분할 협의, 부동산 물권의 포기, 부동산 물권의 포기, 무슨 설정 계약에 터잡은 무슨 권의 취득,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에 터잡은 지상지역 전세권, 저당권의 취득 따위, 위기, 지역권의 위기, 승역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쪼개서 지역권자에게 이전 등기 해 줘야 위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쭉 등기 필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설립에서 부동산이 언제 재단법인 소유가 되느냐, 그 재단법인과 제3자 사이에서는 등기해야 제3자에게 재단법인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이 외의 것들은 등기 필요 없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판결, 상속, 경매, 공용징수,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 필요 없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다. 187조 본문과 단서. 이렇게. 먼저 본문 판결, 무슨 판결을 말한다?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 공유물 분할 판결.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그냥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경매,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건을 처분하려면 등기하라는 건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매 계약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고, 그거를 등기를 넘겨줄 때 상속인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넘겨줘라, 이런 의미다. 그렇죠? 187조 딱 정리한 다음에 이 187조에서 등기 필요 없는 것들이 무지하게 나오죠. 뭐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지상권의 소멸,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건물 신축, 토지의 포락 쭉 나옵니다. 법정 지상권의 취득, 법정 저당권의 취득 다 필요 없고 등기하는 것만 쫙 머릿속에 외우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일단 186조와 187조로 간단히 조문을 정리한 다음에 등기를 보면 등기 봐야 될 게 좀 7개 정도 있다 그랬어요. 등기 뜻은 뭐 물권 변동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걸 그 등기라고 하죠. 자, 등기의 종류가 몇 가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째로 봐야 될 게 이중보존 등기.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가 2개 이상, 중복 등기라고도 한다. 이거 어떤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할 것이냐. 먼저 표제부, 실제 부동산 현황과 일치하는 등기만. 그 다음에 사항란으로 간다. 그럼 보존 등기 명의를 비교한다. 보존 등기 명의는 동일하다. 무조건 선등기. 다를 때가 문제다. 보존 등기 명의는 다르다. 그러면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후보존 등기는 깡그리 무효가 된다. 그리고 그 무효가 된 등기부에 터잡은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될 수 없다까지 연결해서 쫙 머릿속에 넣어두면 되죠. 이중보존 등기 아주 깔끔하게 끝나요. 가등기, 청권순위 보존 가등기 뜻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처럼 장래 발생하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청구권의 순위를 미리 보존, 즉 확보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어떤 게 가등기 대상 권리냐? 3가지. 이전 등기 청구권, 부정과 부시가, 이해관계권.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정조권 권리, 시기부 권리, 부동산에 관한 매매, 예약, 완결권, 이런 것들이 가등기 대상 권리다. 뭐는 안 된다? 물권적 청구권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안 된다. 가등기 다 필요 없고 이제 효력만 좀 보자. 가등기는 가등기 본등기 전과 후로 나뉜다. 본등기 전에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추정력 없다. 그래서 소유자 가등기 을돼 있을 때 얘가 팔아먹는 거 저지 못한다. 처분 저지 못한다.
제3자에게 찍소리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쵸? 실체법상 효력 없다. 추정력 없다. 처분행위 저지 못한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인 채로 만약에 중복등기가 2개가 돼 있는데 이 무효인 후보존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가등기인 채로.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니까. 다만 가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되었을 때 회복등기할 수 있고 이때 회복등기는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불법 말소를 이유로 하는 회복등기는 누구를 상대로 한다고요?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두 번째로 가등기인 채로 가등기상의 권리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양도할 수는 있다. 이걸 가등기의 가등기라고 한다. 한 세트 쫙. 그렇죠? 본등기 했을 때 첫째 누구를 상대로 하나? 가등기 당시 등기명의를 상대로 한다. 이 가등기 터잡은 본등기 청구는 실질이 뭐다? 이전 등기 청구권이니까 당연히 매도인인 갑을 상대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등기 터잡아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소급한다. 그래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제3자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 말소가 된다. 근데 하나 조심하실 게 하도 직권 말소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또 상공단이 얍삽하게 이렇게 문제를 내요.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 저당권 그리고 병저당권 등기 그리고 본등기. 그럼 이 병저당권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OX 안 되죠. 저당권은 병존 가능하니까. 그렇죠? 에이, 아주 그지같이 내.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 떡 돼 있어. 그리고 저당권자 병이 뜩 생겼어. 그 다음에 본등기를 뜩 했어. 순위가 찍 소멸해. 그럴 때 이거 직권 말소되냐? 안 된다. 저당권은 선후에 걸쳐서 병존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아니면 그냥 말소된다. 아시겠죠? 소유권은 언제 취득하냐? 본등기한 때 물권 변동의 시기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을은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조금 추가해서 아까 저 그림 이게 먼저 있었고요. 이렇게 넘어갔고요. 이 상태에서 얘가 본등기를 했고요. 그럼 이건 직권 말소 되죠? 직권 말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게 허위 표시 따위에 의해서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가 되면 이건 이건 말소가 되죠? 무효를 인정받고 말소가 될 거예요. 이게 말소되면 직권 말소됐던 거는 회복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회복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회복등기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 회복된다. 회복등기 청구가 아니라 뭐라고요? 직권으로 회복된다. 그런데 요게 말소가 되기 전에 선의의 정이 나타났다. 그럼 요놈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놈이. 허위 표시에 의해서 보호되는 제3자. 예? 가등기 및 가등기 터잡은 본등기가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면 말소가 되고 직권 말소했던 제3자 등기는 직권으로 회복되고 따라서 얘가 소유자인데 누가 소유자라고요? 병이 소유자인데 만약에 이게 말소되고 이게 직권으로 회복되기 전에 요 허위 표시로 무효인 가등기 및 그에 터잡은 본등기를 모르고 거래한 제3자가 나타났다면 요 놈은 108조 2항의 선의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 놈이 결국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제3자는 요 놈을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요거 하나 추가. 네? 또 하나. 얘 본등기 해야 되죠? 예? 본등기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전 등기 했다 하더라도 이거 소멸하지 않는다.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 가등기권은 소유권과의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등기권자는 여전히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채권과 소유권은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전히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두 개. 플러스 해서 콜. 등기 종료하면서 이렇게 이중보존 등기하고 가등기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등기 청구권, 부동산 매수인 같은 등기 권리자가 매도인 같은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를 넘겨달라, 등기 신청 절차에 협력하라, 그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 그렇죠?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하는 사법상의 권리. 그래서 공법상의 권리고 절차법상의 권리인 등기 신청권과는 구별하자. 두 번째로 등기 인수청구권도 있다. 등기 청구는 꼭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거 등기 청구권의 성질. 근데 이 성질은 발생 원인에 따라서 달라진다. 채권적과 물권적으로. 왜 구별하냐? 소멸시효 때문에 구별한다. 채권적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나 물권적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구별하자. 이때 채권적은 뭘 말하냐? 법률, 행위를 통해서 생기는 거.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임차권 등기 청구권, 환매권 등기 청구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 설정 계약에 터잡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이런 것들. 예? 채권적. 하나 있다. 점유취득시 완성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적이다. 등기와 권리가 불일치할 때 이걸 일치시키기 위한 건 물권적이다. 원인 행위 시료로 소유권이 복귀가 됐는데 등기는 아직 매수인에게 남아있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권. 법정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가 안 되고 있다. 후순위 저당권자의 말소 등기 청구권.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물권적 청구권. 진정명의 협의나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것들. 다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비교하실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하고 부동산 점유취득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비교하자.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과 부동산 점유취득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구별하자. 어떻게? 일단 발생 원인은 요건 법률 행위, 요건 법률 규정. 그러나 성질은 똑같이 뭐? 채권. 소멸시효 원칙 둘 다 10년. 그러나 점유하고 있다. 둘 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점유를 타인에게 승계시켜줬다. 이때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여전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점유취득시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로 등기 청구권 기억하자. 자, 마지막으로 이 등기 청구권을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 우리 생각나는 대로 읊으시면 돼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누구를 상대로? 현재 등기 병인을 상대로. 그렇죠? 가등기 터잡은 본등기 청구권은 누구를 상대로?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를 상대로. 불법 말소를 이유로 하는 회복 등기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말소 당시 등기 명의를 상대로. 점유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는 누구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그렇죠?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상대방은 누구냐 이런 것까지. 쫙. 등기 청구권. 앞으로 갑시다. 4번인가요? 등기 효력관에서 유효요건 먼저. 절차법상의 요건이 있고 실체법상의 요건이 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기는 무효가 된다. 다만 그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체 권리 관계와 일치하면 유효한 등기로 보는 게 있더라. 이걸 갖춰야 유효다. 이걸 못 갖추면 무효다.
그런데 못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게 있고 유용을 할 수가 있더라. 자,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진정명효를 위한 이전등기 청구에 의한 등기 유효죠. 원인불일치 증의했는데 매매로 등기 유효죠.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는 무효야. 근데 실체관계와 일치해 유효. 갑이 건물을 지었는데 보존등기하지 아니한 채 을에게 건물을 팔아먹었고 을이 보존등기했어 유효. 이렇게 실체관리관계와 일치하면 유효한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 결정적으로 나온 게 뭐가 있다? 중간생략등기. 중간생략등기.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됐다. 그런데 가운데 놈이 미등기 전매를 통해서 이렇게 휙 등기를 넘겨준다. 물권 변동 과정을 누락한 등기를 말한다. 의. 법적 규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걸리면 뒤져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 자체가 단속 규정이니까 토지거래 허가국을 제외하고는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유효다. 요건은 뭐냐? 당사자전은 뭐가 필요하다? 합의. 갑을병 합의가 필요하다. 갑병 합의가 필요하다. 갑병. 어쨌든 합의가 있다면 병은 뭐 할 수 있다?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합의가 있다면.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요 매매 계약이 소멸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즉 갑은 여전히 을에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다. 그래서 병은 대위 청구도 할 수 있다. 세 번째, 합의 후에도 얘는 합의 사실을 부정하고 병의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매매대금을 인상한 경우. 갑을사의 매매대금이 인상된데 을이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갑은 인상된 매매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합의와 관련된 거. 만약에 합의가 없다. 그러면 직접은 안 되고 뭐만 된다? 대위 청구만 된다. 근데 합의가 없는데도 일단 중간생략 등기가 경료가 됐다. 그럼 그 등기는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 유효다. 세 번째, 합의를 안 하니까 을이란 놈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를 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했다 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병은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중간생략등에서 나올 수 있는 문장이 거의 다예요. 이게 거의 다예요. 다만 이때요 을이라는 놈이 약간 옆으로 삐질삐질 가서 등기를 갖추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는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라고 해서 하나 세트로 아까 우리 물권적 촉권에서 봤던 거,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나 등기는 하지 않고 있더라. 나올 수 있죠. 이때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요거 하나 하고 을의 이전 등기 채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추가해서 나올 수 있더라. 그쵸? 중간자 요놈이 싹 끼어들었고 따로.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절대로 중간생략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허가를 받아서 설령 등기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허가도 무효다.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잘못하면 칠판 깨지겠네. 예외적으로 유효 그런 거. 무효 등기 유용. 유효로 보다 안 되니까 이제 유용까지 해버려요. 그죠? 활용하다 한다니까 재활용까지 해버려요. 무효 등기 유용.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첫째, 표제부 유용 안 된다.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한 다음에 신축한 건물의 등기부를 새로 하지 아니한 채 철거 전 건물의 표제부를 표시 변경 등기해서 신축 건물로 유용하는 거 안 돼. 그리고 거기에 설령 저당권이 설정돼서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되었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 등기부 자체가 무효니까. 두 번째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해서만큼은 무효 등기 유용을 주장할 수가 없다. 무효 등기 유용까지. 등기의 효력. 이것도 양이 좀 많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